자, 연산자 재정의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산자 재정의를 해본 거는 대입 연산자를 해봤고, 반항 연산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항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 연산자를 해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뭘로 구현했어요? 메소드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 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있으면 그거를 띄워서 같이 좀 쳐보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좀 해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어떡하나? 없는 분은 잠깐만요. 없는 분을 위해서. 예, 여기 지난번에 올렸던 거 공이 하나 더 올려놨으니까 혹시 자기 자리에 없는 분은 요걸 다운받아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타입 변환 연산자,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함수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알겠죠? 일반 함수. 자, 준비를 좀 해주세요. 혹시 여기에 타입 변환 연산자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애디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할까요? 어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할까요? 변환할 타입이 없어? 뭐가 있을까요? 네? 정수. 좋습니다. 정수로 변환하는 타입을 만들어 두면 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자열로 변환하는 건 어떨까요? 문자열로 변환하면 또 여러 가지 쓸 일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수로 변환하는 타입 변환 연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타입 변환 연산자를 정의할 때 키워드를 뭘 써요? 함수 이름으로? 오퍼레이터를 쓰죠. 네,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퍼레이터 더하기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요. 근데 타입 변환 연산자는 오퍼레이터하고 한 칸 띄고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넣습니다.
타입을 써요. 그리고 얘는 단항 연산자니까 당연히 인자는 필요 없겠죠. 매개 변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const를 써주시면 돼요. 또 하나 다른 건 뭘까요? 다른 거하고. 얘는 뭐가 또 달라요? 보면. 얘는 뭐가 없어요? 함수를 정의하는데. 반환 타입이 없죠? 근데 반환 타입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아다티브 그룹이라는 객체를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이 원래 int여야 돼. 그러면 여기도 int니까 중복되니까 안 써요. 그냥 오퍼레이터 int. 그래서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을 안 쓴다. 그리고 그거의 반환 타입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돼요. 별로 할 거 없죠. n을 리턴하면 되겠죠. n.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버려라. who라는 함수가 있어요. int n을 받아요. 그리고 additive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who a 이거 돼요? 원래는 안 돼야 되죠. a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a는 int로 변환이 자동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얘를 만드는 순간 자동 변환을 해줘요. 이걸 만들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who a 이렇게 호출하면 여기에 이 a가 갖고 있는 n값이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의도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의도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가 explicit을 넣어줍니다. explicit을 넣어주면은 이거 에러 나요. 이거 에러 나요. 그러면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어떻게 쓰냐?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강제 타입 변환이죠. int로 변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저게 없으면 컴파일러는 a를 int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이 되는 거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plicit면은 언제만 바꿔줘요? 내가 강제로 int로 변환할 때만 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explicit을 넣어줘요. 근데 원치 않으면 자동하는 게 마음에 들고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요 explicit을 빼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항 연산자를 정의할 때 얘가 또 활용될 수 있어요. explicit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또 어디다 쓰였죠? 어디서 또 쓰였죠? 어디서 쓰였어요? 생성자일 때 썼었죠? 그래서 A, 클래스 A가 있는데 A int가 있어요. int를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int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who는 저기 있고 바 A 이런 게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who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바 100 이게 돼요 또. 그렇죠? 얘는 원래 뭘 받아? A를 받죠. 근데 여기는 뭘 줬어요?
정수를 줬죠. 근데 정수를 하나 받아서 A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있죠.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좀 똑똑한 척 하려고 어떻게 하냐. 요 100을 요걸 이용해서 A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 A 하면 A가 A일 때 A 하면 또 요걸 이용해서 이 A를 정수로 바꿔서 여기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똑똑한 척 해서. 근데 둘 다 싫으면 여기다 뭘 넣어요? explicit을 넣으면 이거 에러 나요. 알겠죠? 그래서 explicit은 두 군데 쓰인다. 한 곳은 어디예요? 단일 인자를 받는 생성자. 여러 개의 인자 받는 생성자에 explicit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단일 인자를 받는 생성자랑 타입 변환 연산자. 뭐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이 내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때 어떻게 쓰고 싶냐? 뭐 이렇게. 그러면 뭐 3 모드 7 이렇게 출력이 되게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겠죠. n이 3이고 p가 7이면.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뭐 정수 같은 거를 이제 문자열로 바꿀 때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해요. 얘를 언제 쓸까? 콘솔에 출력해보고 싶어 쓰겠죠. 그렇죠? 콘솔에 출력할 때. 그래서 만약 얘가 없으면 이제 std cout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a 쓰면 뭐가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에러 날 수도 있어요. 에러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이 둘 다 explicit 이게 아니면 int로 바꿔서 출력해 줘야 되는지 얘로 바꿔서 해야 되는지 모호해져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 얘는 explicit이 아니고 얘는 explicit면 얘를 이용해서 뭔가 문자를 바꿔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화 연산자는 만든다. 거기서의 explicit의 의미. 그리고 얘는 언제 불러준다? explicit만 내가 어떤 강제 타입 변환을 했을 때 그때 컴파일러를 모르니까 요 함수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만들어 쓰시면 돼요. 내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만들어 쓰시고 이 explicit의 의미 그리고 얘는 반환 타입 없다. 그리고 주로 const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 연산자 만들어 놨죠. 그쵸? 그리고 저 위에 가면 또 뭘 만들어 놨냐면은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와 대입 만들었다고 해서 플러스 이퀄가 제공될까요? 제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별도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복합 대입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럼 복합 대입 연산자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플러스 이퀄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반환 타입을 잘 보세요. 플러스 이퀄은 반환 타입 뭐다? 보이드예요. 보이드. 이게 원래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나 봐. 왜? 만약에 이런 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이퀄로도 여기 뭐 있어? 플러스 이퀄로도 반환 타입 있어야 되죠. 근데 보면은 반환 타입이 뭐야? 얘는 보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연산자의 특성을 아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이퀄은 그냥 독립적으로 써야 되나 보지? 응?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이퀄은 이렇게 정의돼요. 보이드로. 반환 타입 보이드다. 그것만 해주시고 플러스 이퀄은 얘를 직접 바꿔요. 그렇죠? 이항 연산자인데 얘를 직접 바꿔요. 그렇죠? 얘가 직접 변하는 거라니까. A 더하기 B는 얘네들 안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A 플러스 이퀄 3은 얘가 변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n을 받는 걸 오버로딩을 할 수도 있어요. n 말고 뭐 다른 거, 뭐 더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항상 우리 연산자들이지만 그 연산자들도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다중 정의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위에 있던 타입 변환 연산자 있죠. 인트로 변환 연산자. 인트로 변환 연산자. 그 연산자가 익스플리시 아니면 이거 정의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정의할 필요 없어요. 왜? 인트로 변환? 아니지. 아니. 이게 아니라. 쏘리.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있으면. 그리고 얘가 익스플리시 아니면 저거 안 만들어도 돼요. A를 넘겨도, 아니지? 잠깐. 10을 A. 그쵸. 이거죠. 이게, 이 생성자가, 이런 생성자가 있으면, 그리고 얘가 익스플리시 아니면은, 얘는 오버로딩 안 해도 위에 걸로 돼요. 그러니까 10이 들어오면
그 10을 예로 바꿔서 이걸 호출해 줘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explit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오버로딩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마이너스 이퀄은 어떻게 구현할까? 항상 우리가 연산자를 구현할 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코드 중복이 싫으니까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어떤 반대 개념이니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이너스 아더는 어이씨 뭐야? 이거 호출이 안 돼? 왜 에러나지? 저장 안 해서 그러나? 잠깐. 열받게 하네. 왜 에러났죠? 익스플리트 해놨는데? 아닌데? 없는데? 중복된다네? A를 int, explicit인데? 왜 바보, 씨. Consecutive to unary. 마이너스 아더. 마이너스 아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더 번잡한 수도 있는데. 아더가 컨스트에서 오류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는 안 나는데, 그냥 빼는 게 더 빠르겠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항상 플러스 연산자가 있으면, 플러스 이퀄 같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 이퀄을 구현할 때는 얘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게 지금은 되게 단순한데, 어떤 응용들은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 복잡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또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이 마이너스는 무슨 마이너스예요? 위에 구현해 놨죠? 단항 마이너스. 그걸 활용한 거예요. 단항 마이너스. 뭐 이렇게 안 하고 원이 완전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얘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탭을 만든 다음에 기존 거는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를 불렀었죠. 근데 얘는 생성을 할 때 얘의 역으로 생성을 해서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만들어 온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구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연산자도 6개가 있지만 딱 2개만 구현하고 나머지 4개는 그 구현된 2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항 연산자를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써놔요. 좀 얘기를 해주시. 오퍼레이터. 자, 일반 함수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멤버 함수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죠. 위에 구현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어때요? 얘는 일반 함수 구현할 수가 없어요. 메소드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3은 구현 가능해요. 메소드로. 3 더하기 a는 일반 메소드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인트 말고 다른 것까지 필요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 하나만 만들어도 될 거예요. 근데 얘 하나 만들었을 때 얘 2개를 다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 또? 인트를 얘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생성자가 있으면 얘만 만들어서 얘네들 안 만들고 얘 하나 만들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얘만 그냥 만들게요. 얘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메소드로 구현하게 되면 이항 연산자 중에 왼쪽 피 연산자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객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일반 함수로 만들게 되면 일반 함수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요걸로 처리되는 거니까 무슨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a 더하기 3 더하기 a를 다 처리하려면은 하나 갖고 안 되고 2개로 돼야 되겠죠. 근데 이 2개를 만들더라도 또 여기다가 중복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하나를 불러가지고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지우고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복되는 거죠. 저 위에 거랑. 그러니까 내가 일반 함수로 만들까?
아, 일반 함수가 아니구나. 저기는 없구나. 플러스가. 아, 그쵸?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면, 내가 보여드릴, 에러 나야 되는데. 그쵸? 에러가 나죠? 이 에러는 왜 에러 나죠? 이렇게 하면? 왜 에러 나죠? 뭐가 에러 난 거예요? 요 줄에서 에러 났는데, 갖다 대면 아니까. 왜 에러 났죠, 여기가? 어? 5.p. 이 5.p라는 건 접근 제어가 어떻게 돼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면 여기서 안 되겠죠. 외부에서. 또 뭐야? 네. 그래서 일반 함수로 우리가 만들다 보면 여기다가 코딩을 해야 되면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접근해야 돼요.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프라이빗이면 get p, get n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얻는 게 호출하는 게 귀찮으니까 뭘 하냐면은 friend라고 해요. friend, 친구 함수다. 이 일반 함수는 이 클래스의 친구다라고 해요. 그럼 친구한테는 뭘 줘요?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영어를 갖다 써도. 그래서 friend 함수는 접근 제어를 무시해요. 원래 일반 함수면은 클래스의 private 멤버 접근 못하죠. protect 멤버 접근 못해요. 근데 friend를 해주면 다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를 만들 때 왜 친구 함수로 만드냐? 친구 함수라는 개념을 둔 이유는 이거는 객체 지향 캡처에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게 또 번잡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귀찮은 거, 귀차니즘. 귀찮은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friend라는 함수를 C++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함수로 연산자를 재정해야 할 때는 뭘로 만든다? 친구 함수로 만든다. 그럼 친구 함수를 만들려면은 정의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함수 내에다가 뭘 해줘요? 그 함수의 선언을 해주면서 뭐라고 써요? 앞에다 friend라고 수식해줘요. 그럼 이 함수는 친구 함수가 되겠고 객체지향의 그 접근 제어는 쌍글이 무시된다. 그래서 구현하기가 편해진다.